이 시간 석수정 박사님 모시고 뜻밖의 강적, 사례 그리고 삼킴 장애 주제에 나눠볼 텐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더 예쁘게 하고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꽃을 달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늘푸른대학에서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 노인대학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8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삼킴장애 오늘 이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세미나 오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마더스데이라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달아주셨어요. 네, 너무 서프하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먼저 묵상하신 말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잠시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영어로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eed that fell among thorns stands for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and they do not mature.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네, 오늘 저희 주제 뜻밖의 강적, 사례 그리고 삼킴 장애인데요. 뜻밖의 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은 choked라는 거기 영어로 말씀에 choking이에요. 맞아요. 특히 사례가 들었다라고 표현되는 삼킴 장애, 연화 장애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swallowing difficulty인데요.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는 장애입니다. 숨을 못 쉬게 하여서 급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한 합병증도 이렇게 생길 수 있으므로 삼킴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제가 삼킴 장애를 영어로 초킹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우리를 초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들인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시니어들을 위협하는 삼킴 장애의 초킹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보다 더 실질적인 신체의 장애예요. 성경에서 나온 초킹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이래서 그런 정신적인 것에 가까운데 실제적인 신체 장애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겪는 삼킴 장애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위협하는 장애입니다. 특별히 삼킴 장애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눈 치매, 파킨슨, 중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나눈 그 이야기 속에 이 치매나 파킨슨 중풍을 겪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바로 이 삼킴 장애예요. 뇌졸중을 몇 차례나 겪으면서도 살아나신 분이 삼킴 장애, 초킹으로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파킨슨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삼킴 장애가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 생기시고 어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즉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이렇게 삼킴 장애라는 표현도 사실 생소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명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장애가라는 게 또 오늘 처음 배우게 됐어요. 또 특별히 치매, 파킨슨, 중풍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에서도 놀라운데요. 또 마지막에 우리 박사님께서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은 흡인성 폐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흡인성 폐렴이란 구강 분비물이나 위에 있는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아요. 환자의 입안에 있는 그런 음식물들 이것들이 같이 세균이랑 섞여서 기관으로 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거예요. 네. 네, 흡인성 폐렴에 걸리면 일반적인 폐렴과 같이 발열, 그러니까 열이 나고 오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고 네. 그런데 노인의 경우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에 뚜렷한 호흡기 증상이 없이 전신적으로 몸이 축 처지고 네. 열이 있고 이게 흡인성 폐렴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가서 봤더니 흡인성 폐렴으로 이미 그 컨디션이 이미 너무너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도착한 후에 한두 시간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흡인성 폐렴이란 구강 분비물이나 네. 위에 있는 내용물들의 이물질이 네. 기도로 네.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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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네. 특별히 뇌졸중이나 파킨슨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삼킴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삼킴 장애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좀 특이한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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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중 혹은 식후에 기침 가래가 늘어나거나 식사 후 목에 이상한 감각이나 음식물에 잔류감이 있다거나 삼키기가 좀 힘들고 치매 환자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에다가 물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영어로 포켓팅이라고 해요. 파켓팅. 네. 그러니까 파켓처럼 입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식후 목에서 쉰소리가 나는 등 목소리 변화가 있고 사례가 자주 들고 괴로워서 아예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식사 중 음식물이 입에서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이렇게 물 종류 같은 경우는 아예 삼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삼킴 장애가 있는데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영양 실조, 폐렴, 탈수 그리고 사망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식사 중 식후 기침, 네. 뭐 가래가 늘어난다 하면 이렇게 물 드세요 네, 네, 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또 식사 후 목에 이상한 감각이나 음식물의 잔류감을 느낀다. 그럼 또 물 드세요. 이렇게 맞아요.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인데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네. 죽같이 껄쭉한 것들은 잘 삼키시는데 네. 물처럼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점성이 없는 것들은 삼키면 삼킴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알고 뭐 초킹해갖고 콜록콜록한데 물 마셔. 맞아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잠깐 삼킨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초킹이지만 어르신들 특히 파킨슨, 치매, 중풍으로 인하신 분들은 삼킴 장애가 이미 있으신 분들인데 뭘로 인해서 이렇게 삼킴 장애가 있는데 물을 더 먹으면 오히려 더 그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네네. 치료 중에는 원활한 음식물 섭취를 위하여 점도 증진제, 영어로 띠끄너라고 해요. 띡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도 약간 녹말가루 같은 건데요. 스타치 종류를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섞으면은 물도 약간 그런 미음 같이 약간 띡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꿀처럼 이렇게 껄쭉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점도 증진제는 녹말이 주 성분으로 식사 시 물이나 국, 음료 등에 섞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환자의 단계별 증상에 따라 과즙 농도,
꿀 농도, 푸딩 농도 등으로 삼킴 장애가 심할수록 더 걸쭉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삼킴 장애가 있는 분한테 물 마셔는 안 네. 되는 거죠. 네. 큰일 날 네, 네. 소리네요. 네. 와, 정말 푸딩 농도 수준까지 간다면 네. 굉장히 걸쭉한 그쵸. 거잖아요. 네, 네. 와, 네. 그러면 삼킴 장애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음식물 없이 반복적으로 빨리 침을 삼키는 것으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입안에 이렇게 침을 모은 다음에 30초 동안 3번 이상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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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이 네.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30초 동안에 입안에 침을 모아서 3번 정도 꿀꺽꿀꺽 삼켰을 때 기침이 안 나고 잘 삼킬 수 있으면 삼킨 곤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 다음으로 작은 숟가락 티스푼 있죠? 네. 네, 네. 티스푼에다가 한 3cc, 3ml. 그러니까 그 티스푼 되게 조그맣잖아요. 네. 거기다 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혀에다가 딱 떨어뜨려 갖고 걔를 마실 때 네. 살해 증상이 있는지 호흡이 변화가 되는지 삼킨 후 쉰 목소리가 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5초 안에 콜록콜록을 안 하시면 살해 없이 삼킬 수 있다는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방법을 꼭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 동안 입 안에서 침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3번 이상 꿀꺽꿀꺽꿀꺽 네. 하신 이후에 네.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럼 괜찮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또 작은 숟가락에 물을 3번 맞죠? 아니요. 한 번.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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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꿀꺽 드신 다음에 혹시 호흡에 변화가 있는지 네. 아니면 삼킨 후 쉰 목소리가 혹시 나는지 이런 네, 부분으로 네. 그래서 그 특히 노인의 경우 치매 노인이거나 파킨슨이시거나 이거는 이 티스푼으로 물을 일부러 조금 해본 거예요. 조금 해갖고 그렇게 하면요. 이걸 물을 하면은 그걸 삼키면서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 네. 아 이분이 그 물을 삼키시는 게 잘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살피셔서 아 이분이 그 삼킨 장애가 있으시구나라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네. 혹시 물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네.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네, 이런 네. 경우도 그런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킴 장애가 특히 잘 일어나는 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 시간 궁금합니다. 네. 노인 남성 이 삼킴 장애가 39.5% 거의 와. 40% 굉장히 네.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그다음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은 일반인들보다 2.7배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고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3배.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마일드한 치매의 전 단계,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에도 그런 분들도 네. 3.8배 와. 정도로 삼킴 장애가 위험이 크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삼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 중풍을 겪으신 분들이 보통 중풍을 겪으신 분들의 많은 경우를 보면 말이 어눌해지신다거나 네.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시거나 이렇게 약해지시거나 그래서 right side weakness 아니면 left side weakness 한쪽에 반신불수라고 하는데요. 반쪽이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밖에 외면적으로만 이게 약함이 생기시는 게 아니라 이 목 안에 있는 이 삼키는 근육, 이 입안 근육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뇌졸중, 파킨슨, 치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 외에 폐질환, 암, 근육량 감소 등이 삼킴 장애의 또 다른 원인이에요. 운동을 안 하시면 팔다리 근육만 줄어드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세를 드실수록 근육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 감소를 막으시는 게 굉장히 이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네. 와, 우리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외적으로 보이는 데만 근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네, 내적, 안쪽으로. 네. 네. 제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네, 또 이렇게
근육이 손실될 수 있고 네, 네.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네, 이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적인 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규칙적인 운동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이런 삼킴 장애 물론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의사 선생님께 가서 네. 여쭤볼 때 네. 어떻게 이런 이것을 진단받고 또 네. 치료에 임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은 보통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나누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은 대부분이 이게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늘푸른 대학에서 어른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러면 이거를 검사를 저도 가서 받아야 되나요? 그러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평소에 식사 잘 하시고 물 잘 마시는 분이면 삼킴 장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파킨슨이나 중풍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제 해서 입원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병원 안에서 그 검사를 다 해요. 네, 네, 그래서 전문적 진단 방법으로는 비디오 투시 검사, 내시경, 스왈로잉 테스트, CT, MRI, 근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나 예방으로는 식사 자세 교육, 이렇게 몸을 삐딱하게 앉으시면 안 되고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도 전체로 아주 꼿꼿하게 이렇게 앉으실 때까지 이 침대 헤드업 베드를 올리셔야 되고 네. 그래서 식사 자세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운동 촉진 기법이 있는데요. 똑바로 앉아서 턱을 당기고 식사를 하는 자세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혀의 근육 및 구강기에 작용하는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베개 없이 머리를 들어서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한번 누워서 해보세요. 누워서 베개 없이 똑바로 누웠다가 머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살짝 들은 다음에 올려서 도리도리 하듯이 양쪽으로 오른쪽을 보았다 왼쪽을 보았다 하면서 목 근육을 강화하면 안에 이 바깥 근육만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안의 근육도 강화가 돼요. 그래서 누워서 베개 없이 머리를 들었다 놨다 그다음에 도리도리 하는 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구강 호흡을 하지 말고 꼭 코로 호흡을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 젖을 빤다거나 그 우유병을 먹으면은 얘들이 코로 숨 쉬고 같이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이거 빨 때는 쫙쫙쫙 요것만 빨지 얘들이 그거 할 때 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기들은 초킹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네. 트림을 컥 하고 뭐 얘네들이 토하면서 그런 게 있지 이거를 물을 빨는데 얘네들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거기가 새 거잖아요. 이 목이랑 이런 근육들이 다 새 거고 정말 월킹을 잘 하는데 연세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식사를 할 때 말을 하는 게 정말 많은 위험성을 일으키게 돼요. 네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지 마시고 코로 숨을 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자꾸 숨을 쉬고 먹으면서 말을 하면은 초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막 먹다가 웃으면서 초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킹을 하면 보통 콜록콜록 하면서 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말하다가 웃다가 초킹을 하시면 정말 사망까지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 네. 저는 이 시간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네. 빨리 식사를 하시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천천히 느긋하게 대화하면서 네, 이렇게 네. 밥을 먹는 네, 네. 어떤 그런 자리를 자꾸만 더 만들려고 했거든요. 노인들 경우에 그게 네. 좋지 않은 거지 젊은 사람들은 네. 천천히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제가 반성해야 되는 건 그걸 저희 부모님께 네. 이야기하면서 네. 드시죠라고 했던 부분들이 네. 그러면 안 되겠군요.
안 될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아버님이 네. 그 정도로 연세가 많지 않으세요. 네. 네. 지금은 뭐냐면 뇌졸중, 네. 중풍, 맞습니다. 파킨슨 그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하고 연세가 아주 정말 많으셔서 90세, 100세 이런 노인분들의 네. 헐거워진 그 조직 때문에 그런 거지 아버님은 아직 젊으세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런 네. 지식들을 또 네, 가지고 네.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삼킴 장애, 즉 swallowing difficulty가 있으신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네. 네, 뇌졸중, 인지능력 장애, 여러 원인에 의한 뇌질환들로 의식이 나빠지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셔서 G튜브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자가 영양 공급관 삽입과 같은 치료에 관한 지침을 미리 결정하고 문서화해 놓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직장암이셨어요. 네. 직장암이시라서 나중에는 식사를 거의 잘 못하게 되셔서 이제 호스피스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저는 그때 널싱 스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게 많이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연명 치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였는데 네. 아버지하고 이제 그 호스피스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80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얼얼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를 확실히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가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본인이 제가 사인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동의서를 직접 사인하시고 나는 트라키아스톰이나 G튜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심폐소생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비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내가 이런 걸 니네가 자꾸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이게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아버님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렇게 하는 거가 제가 부담이 없었어요. 아버님의 결정이셨고 네. 근데 그거를 미리 결정하지 해놓은 그런 용지가 없거나 그 아버님이 뭐 혼수 상태나 아니면 뭐 식물인간 상태에 계신다거나 인지 능력이 없으시면 가족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네.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인지 능력을 잃기 전에 본인의 결정을 대신 내려줄 사람을 지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영양공급관 삽입과 같은 치료에 관련 지침을 미리 결정하고 문서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코마 상태,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 스스로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환자가 선호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존중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삼킴 장애가 swallowing difficulty가 어떤 이유로 생기든지 간에 그 환자분께서 G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IV를 맞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임종하시게 되든지 미리 결정하실 수 있을 때 이런 문서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삼킴 장애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삼킬 수 없기 때문에 G튜브를 안 하시면 사망이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사례, 초킹, 삼킴 장애가 뜻밖의 강적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네. 사례가 잘 걸리고 물 마실 때 기침을 하는 게 뭐가 큰 문제가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큰 질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케어 전문가로서 오늘의 주제를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김주연 아나운서님 말씀을 제가 하나 골랐는데요. 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이유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생물을 값없이 주겠다 하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승리자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천국을 소망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뜻밖의 강적, 사례 그리고 삼킴장애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네. 박사님 늘 귀한 말씀, 나눔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그 수많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주시고 네. 또 그 치료에 또 치료에 임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